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도. 다산 정약용 증문. 맹호가 울밑에서 으르렁대도 나는 코골며 잠잘 수 있고, 긴 뱀이 처마 끝에 걸려 있어도 누워서 꿈틀대는 꼴 볼 수 있지만, 모기 한 마리 웽 하고 귓가에 들려오면 기가 질려 속이 타고 간담이 서늘하단다. 물이 박아 피를 빨면 그것으로 좋게야지 어이하여 뼈에까지 도끼를 불어넣느냐. 배 이불을 덮어쓰고 이마만 내놓으면 어느새 울퉁불퉁 혹이 돋아 부처머리처럼 돼버리고, 제 뺨을 제가 쳐도 허치기일 수이며 넓적다리 급히 만져도 그는 이미 가고 없어. 싸워봐야 소용없고 잠만 공연히 못 자기에 여름밤이 지루하기 1년가 맞먹는다네. 몸통도 그리 작고 종자도 천한 내가 어찌해서 사람만 보면 그리 침을 흘리느냐. 밤으로 다니는 것 도둑 배우는 일이요. 지가 무슨 현자라고 혈식을 한단 말가. 생각하면 그 옛날 대유사에서 교서할 때는 집 앞에 창송과 백학이 줄 서 있고 6월에도 파리마저 꼼짝을 못했기에 대자리에서 편히 쉬며 매미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흙바닥에 볏집 깔고 사는 신세. 내가 너를 부른 거지 내 탓이 아니로다. 이상 다산 정약용이 증문이라는 글로 모기를 소재로 세태를 꼬집은 작품입니다.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아이고, 사흘째 되니까 조금씩 뭐라 그러나요? 익숙해지고 실수가 없어져야 되는데 벌써 시그널 할 때도 조금 문제가 삐걱 됐었고, 예, CM도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지금 오늘 첫 곡으로 이한철의 슈퍼스타였군요. 함께 나눴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모기를 빗대서 세트를 꼬집는 글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골개미가 있네요. 골개미. 비장미 뭐 이런 게 아니라 해악이 들어있는, 풍자와 해악이 있는 이런 것은 이제 골개미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어떠세요? 금년에는 모기가 제대로 발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마 때 비가 많이 안 왔고요. 지금 중부지방 얘기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떤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덜 극성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네. 실제로 뭐 전 서울입니다만 그래도 모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모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계속 모기장을 치고 잤었거든요, 여름마다. 근데 그게 너무 갑갑해서 모기장을 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고생을 했어요. 매트 있잖아요. 매트 켜놓고 있으니까, 매트 켜놓고 있는데도 문을 열고 자니까 모기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방충등, 네? 푸르심하게 빛나면서 모기들이 알아서 달라붙어 죽는 그런 거. 네. 그런 걸 사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뭐 그런 일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대신 야외에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모기뿐 아니라 날아다니는 벌레들이 전부 다 글로 모여갖고 지들이 알아서 막,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를 할 때 사람 근처 말고 사람과 떨어져 있는 3.5m 높이에 그걸 설치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사람 근처에 그것을 놔두면은 정신산란해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워낙 그 벌레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그죠? 말복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보통 양력 8월 15일 전후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좀 상쾌해진다고는 할까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또 가을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이 살기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나기에는 이 겨울이나 여름, 지나치게 춥거나 지나치게 더운 이런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편찮아지시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안타깝죠. 그래도 그만큼의 추위와 그만큼의 더위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푹푹 찌지 않으면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지나치게 가물거나 지나치게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요. 자,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습니까? 언론. 적어도 눈에 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논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금의 역할을 넘어갔고 정말 전체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힘이 있는 방송, 그런 신문들 중에 보통의 논조, 돈과 권력을 대변하는 그런 논조가 아닌 그 반대의 논조가 있는 그런 방송, 신문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청곡 소화하면서 일부 지내겠습니다. 형님, 모기들도 먹고 살아야죠라는 이런 분도. 아이고, 사도요한님, 손병이 라디오 비평하시는 줄. 아이고, 시겁했습니다. 조작을 잘못해갖고 제 거 시그널 걸어놓고서도 그렇게 됐어요. 자,
신청곡을 미리 걸어놓지 못하고 제가 지금부터 검색을 해야 되겠군요. 벌써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헝거 스트라이크? 예, 그러게요. 템플 오브 더 더그의 버전인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펄잼 거는 제가 확인했었는데 템플 오브 더 참 오늘은 정말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엄청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헝거 스트라이크를 검색하는데 펄잼 버전만 있고요. 템플 오브 더 도그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른 노래를 검색을 해야 됐군요. 예, 이건 있겠지. 1965년에 말이죠. 통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랑 통기타를 들고 소박하게 읊조리고 있었던 포커싱 하나가 블루스 밴드, 전자기타와 드럼으로 무장한 블루스 밴드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공연을 했습니다. 포크 근본주의자들은 엄청 분개를 하면서 저놈이 변절했구나 그러면서 비난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포크 락이라고 하는 장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밥 딜런이었죠. 이 포크 락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포크의 감성에 락을 입힌 겁니다. 예. 그래서 비트를 좀 많이 넣은 거죠. 든든따따따든따든따든따든따따따 이게 이제 전형적인 60년대, 70년대 포크락의 리듬이었죠.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예. 폴백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업무상 대구 장기 출장 중입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출장 중인데 연말까지 이런 주말 서울 상경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아하. 대구의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 라디오와 함께 열을 식혀볼랍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가 얘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폴코님, 한참 더울 때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네요. 폴코님은 그러니까 대구에 계신다는 겁니까? 네. 대구가 왜 더운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분지기 때문이다. 이런데. 그래도 대구가 많이 시원해졌다. 해지게 노력들을 많이 해서 담벼락 없애고 나무 심고 꽃 심고 이렇게 노력들을 해서 많이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도 원래 대구에 비해서는 시원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분지가 또 겨울엔 또 춥잖아요. 참. 네. 대구라는 이름 자체가 큰 언덕이라는 이런 얘기일 텐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원래 위도상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추위, 중부지방 그리고 북부지방의 추위는 굉장히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꽤 춥다 그럽니다. 예.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강진. 옛날에 군사 진지가 있어서 중강진이겠죠. 저 한반도 북쪽에 이 국경선의 중간쯤에 뻗쩍 튀어나온 그 즈음에 있는데 거기가 한반도에서 가장 춥다고 하죠. 시베리아를 찜쪄 먹을 듯한 그런 추위. 예, 그래서 위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별로 안 춥겠지라고 생각한 서양인들 같은 경우는 큰 코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의 추위도 만만치 않다 그러고요. 예. 물론 요즘에는 많은 난방 시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추위를 못 느낍니다만 밖에는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거. 한강의 물 자체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얼지 않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한강의 겨울에는 얼어갖고 그때 얼음을 채취해서 그렇게 해갖고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빙고 같은 데다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해방 이후에는 팔기도 하고 또 그 얼음 위에서 썰매랑 스케이트도 타고 뭐 그랬다고 하죠. 홀백님 고생하십시오. 오케마리님 육군참모총장 경찰청장은 사표 수리 보류. 육군참모총장이랑 경찰청장은 1초도 못 비우는 자리라 사표 수리 보류라는군요. 그런데 청와대 수장이 7시간 동안 행방불명인 건 상관없는 건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이어서 미국의 뭐 어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죠. 산케이 신문, 산경신문. 이 신문은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참 악의적인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보고 있고 상당히 일본에서도 극우파의 시선으로 보죠. 그래서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족적인 자존심까지 긁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지부장이었는데 임기가 끝났을 때 일본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지부장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이름도 까먹었다.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지한파를 자처하면서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일본 내 한국의 잘못된 여론들을 전파하기도 하고 아주 잘못된 관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식민지 시절에 그런 관점 이것을 제대로 반성하면서 글도 쓰고 취재도 하고 기사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를 점령했던 나치의 시선으로 아직도 독일 기자가 프랑스의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프랑스발 기사를 써내고 이렇다는 그런 기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산케이 신문에서 박정희 2세 7시간 이것에서 언급하면서 사생활까지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매우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집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이웃집에서 그걸 까발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몹시 기분이 안 좋죠. 기분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니 저쪽 좀 떨어져 있는 동네에서 힘이 제일 센 그 집안의 사람까지도 지금 나서갖고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경찰청장이 육군참모총장이 1초도 자리를 못 비우는 자리라서 사표 수리를 보류한다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각기 다른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느니 이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철저히 할 것 같은 그런 정부에서 기강 자체가 무너져서 말이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서 경찰청장이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겠다고 자청해서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국가 안보만큼은 사회 기강만큼 확실하게 잡을까라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좀 씁쓸한 그런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군요. 폴코님, 점심 먹으면서 웹서핑 잠깐 하다가 발견. 어떤 것이든 일반화시켜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그래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서 올려주신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런 유인물이군요. 남남북녀 탈북 여성과 결혼. 내용 30대부터 70세까지 노총각 재혼 사별하신 분들 탈북 여성분과 맞선 주선합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국제결혼 소개 비용 최소 1,500에서 2,000만 원 비용 소요하는데 탈북 여성과의 소개 비용은 국제결혼 대비 5분의 1 비용 300만 원, 기타 추가 비용 없고, 그러면서 그 국제결혼 대비해서 여러 탈북 여성과 결혼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국내인 신분이고 말이 통하고 다문화 가정이 아닌 순수 혈통 가정. 야. 그리고 외국 현지에서 결혼하고 입국하고 신부가 행방불명되는 이런 일은 없다. 단점, 설날 추석 등 명절에 갈 수 없는 처갓집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군요. 네. 결국은 국제결혼과 달리 결혼 전 처가에 몇백만 원 지참금과 결혼 후 매달 생활비를 송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런데 참 굉장히 솔깃한 내용들이네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돈 별로 안 든다 그렇지. 말이 통한다 그렇지. 그리고 신부 행방불명되거나 이런 일 없다 그렇지. 설날 추석 등 명절에 갈 수 있는 처갓집이 없다 라고는 것이 탈북 여성 결혼의 단점이라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예, 이런 내용. 그래요. 플랜카드 딱 베트남 여성 얼마 이렇게 붙어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의 숫자가 많고 말이죠. 그렇죠?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때 남성들이 훨씬 많은 데다가 특히 농촌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살길 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이런 매매혼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저는 여기에 다문화 가정이 아닌 순수혈통 가정이 됩니다 라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시선은 좀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다문화 가정이면 어때서 말이죠. 그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난 남녀가 결혼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단일 민족의 신화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죠. 그런 거 가지고 갈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그만큼 다양한, 그렇죠? 예. 삶이 더 그만큼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뭐 공공연하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거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런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악의적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 같은 동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국적 때문에 차별받는 그런 제일동포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심지어 적개심까지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아주 옳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에 물론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약간의 부작용 내지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방 사람, 아니, 다른 지방이 아니라 같은 그 지역이지만 가풍이 다른 그런 사람과 만나갖고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다르잖아요. 예. 좀 불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맞춰가면서 사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말이죠. 일생인데 말이죠. 예, 이런 거 보면 정말 저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뭡니까?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볼 때는 더더욱 그렇죠. 아, 도대체 이분들이 지향하는 민주, 자유 이런 건 무엇일까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예.
남남북녀 탈북 여성과 결혼 이렇게 맺어주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왠지 브로커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업체들이라고 하나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풀코님께서는 매우 좀 씁쓸한 마음을,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꼴통 IT님께서는 씁쓸하구먼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구로다군요. 구로다. 산케이 신문의 한국 지부장 구로다. 게시판 가볼게요. 매트1962님, 이완구인지 완구제품인지가 대통령의 7시간 잠적을 안보 문제라느니 국가 보안상의 극비라느니 떠드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세월호라는 긴급 상황에서 책임자가 사라지는 나라, 전쟁이 발발할 시에 국가 통수권자가 7시간 동안 사라진다면 그 국가 통수권자는 직결 처분 총살감 아니면 군사재판 회부 후에 총사령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격양되셨습니다. 화를 내시는군요. 자, 로니님, 사생활이잖아요. 참나. 폴코님, 대구, 2000년대 초반 문희갑 시장이 공원이랑 분수 많이 만들어서 1도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대구가. 그런데 그 공사를 문희갑 처남인가가 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 바람도 운내님께서 김장훈, 이건 후진국이나 독재 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 정치인, 국민에게 은혜 갚아야 한다는 게 어려운가? 라고 연일 일갈을 하고 있군요. 오케마리님, 군수사당국 28사단 자살사건 관련해서 28사단 그렇죠. 치사사건이죠. 자살이 아니고. 성기 만지는 건 추행 아니야. 군수사당국에서. 이런 인식부터 고쳐야죠. 이 추행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이 추행이라고 느끼면 추행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님께서는 적어도 우리 조합원님들에서는 없을 겁니다. 이유 없이 다문화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주셨어요. 본방사수님, 조합원인데 외노자 차별 원하지 않지만 무작정 오한한 멘트, 실상을 알고 말하시나요? 외노자 차별 원하지 않지만 이것으로 족한 겁니다. 예,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이주민 노동자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또 불이익을 주거나 적대감을 주지 말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작정 옹호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 그 얘기 아니니까 본방사수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어떤 실상일까요?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왜 범죄가 없을까요? 성범죄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환원하는 게 문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마치 조센지는 더러워, 조센지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아직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통 터지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모야님, 나락 꼬라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아요. 탐욕으로 점철된 안전 불감증에 가라앉고 떨어지고 싱크홀이 여기저기 생겨난다는데 건물은 온전할지. 잠실의 최대 관심사인 저 빌딩이 만약에 크게 기울어지거나 주저앉기라도 한다면, 어제 그 싱크홀 났습니다만 그것을 당국에서는, 소방당국에서는 이거 지하철 9호선 공사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만, 하여튼 불안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살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조사를 잘 해야죠. 참 안 그렇습니까?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